2025년 새해 뉴욕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인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해에 바뀌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새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 예보에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 년 전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에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 첫날 KBN 뉴스입니다. 올 한 해엔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뉴욕 뉴저지 한인 단체장들의 신년 인사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하나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밝아온 금년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갈고 닦아온 저력으로 힘차게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행복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 여러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뉴저지 한인 사회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커뮤니티에 이 같은 어려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희 뉴저지 한인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동포 사회와 함께하는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한한 잠재력과 열정을 갖고 있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 통일을 이루는 주춧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동포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록회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동포 여러분께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큰 기쁨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 뉴욕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인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해 새롭게 바뀌는 것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16달러 50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최저임금도 15달러에서 15달러 50센트로 올랐습니다. 뉴저지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달러 13센트에서 36센트 올라 오늘 15달러 49센트가 됐습니다. 오늘 5일부터는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도 인상됩니다. 승용차 기준 이지패스 결제는 피크 시간대 15달러 38센트에서 16달러 6센트로 인상되며 오프피크 시간대는 13달러 38센트에서 14달러 6센트로 오릅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승용차의 인상폭이 훨씬 큽니다. 5일부터 18달러 31센트로 오르고 7월 6일부터는
22달러 38센트까지 인상됩니다. 7월부터는 이지패스가 있어도 판독 불가 등으로 결제가 안 되면 18달러 72센트를 내야 합니다. 5일부터는 맨해튼 혼잡 통행료도 부과됩니다. 맨해튼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은 9달러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6일부터는 시티바이크 요금이 기존 4달러 79센트에서 4달러 99센트로 오릅니다. 맨하탄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 요금도 12일부터 현재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요금도 구간에 따라 약 3% 인상됩니다. 뉴저지주는 새해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2.6% 인상됩니다. 또 6월부터는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반드시 급여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새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장중한 때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종가는 100만 BTU당 3.936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 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오전 장중 100만 BTU당 4.2달러까지 올라 전장 대비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1월 중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칠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년 1월부터 미 동부와 중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기상 전문 매체 웨더 채널은 제트 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동부 지역으로 밀어내리면서 1월 중순 한파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 예보 서비스 아큐웨더도 1월 상순 차가운 공기가 폭풍 패턴을 형성해 상당한 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 년 전에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30일 패션 잡지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이 과거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판결에서 법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심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다른 두 여성의 증언을 허용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캐럴이 트럼프와 만난 직후를 회상한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해서도 트럼프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트럼프는 3번의 만남에서 각각 거의 알지 못하는 여성과 평범한 대화를 나눈 후 공개적인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동의 없이 키스를 하고 강제로 만졌다. 이런 행위는 패턴을 보여줄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트럼프가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가량은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소에 구금하기 위한 군대 동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군대를 동원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겠다고 공언했고 마약 및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원 심리 없이 추방하는 1789년의 적대국 외국인법을 부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공공종교연구소가 지난 30일 공개한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46%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습격과 수용소 격리에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런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무당파 유권자 19%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8%만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및 무당파를 포함해 전체 유권자의 26%가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진행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는 2,100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구금하기 위해 수용소 수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선 이후인 지난 11월 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성인 5,7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로버트 P. 존슨 소장은 엑시오스에 좋은 소식은 유권자의 4분의 3이 불법 이민자를 군대가 통제하는 수용소에 구금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나쁜 소식은 주류 정당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절반이 계획에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돌연 변이가 발견된 것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루이지애나 소재 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사람 간에 쉽게 전염될 수 있는 돌연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으로 알려진 해당 환자는 중증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집에서 죽은 조류에 의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인체에 전염된 두 번째 케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CDC는 해당 케이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낙농업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는 다른 형태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분석 결과 해당 바이러스가 변이로 바뀌어 인간의 상부 호흡기의 결합 수용체에 접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없는 조류독감이 사람들 사이에 쉽게 퍼질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해온 밴더빌트대 윌리엄 쇼프너 박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인체 간 전염이 활발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분명 변이에 의한 확산 방식과 규모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DC는 현재 확인된 65건의 조류독감 인체 감염이 미국에서 보고됐으며 대부분은 조류나 소들과의 접촉이 감염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직 일반 대중에게 인체 호흡기를 통한 조류독감 전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의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2월 중순 기준 4,700여 건의 RSV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밀집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RSV에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RSV에 감염 안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뉴욕시는 RSV 감염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성인과 임산부, 영유아 등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앞서 지난주 독감 환자 급증에 따른 독감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번 달 둘째 주 기준 일주일 동안 보고된 독감 감염 환자는 4,300여 명이며 이 중 399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실종됐던 반려견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품으로 돌아온 사연이 전해지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20마일을 돌고 돌아 집으로 와 직접 초인종까지 눌렀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그린코브 스프링스에 사는 브룩 코머시 가족은 지난 15일 4살 된 독일 셰퍼트와 허스키 믹스견 아테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코머시 가족은 교회에 가기 위해 외출했다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테나가 집 밖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아테나는 사라진 뒤였고 현관에 개목걸이만 남아있었습니다. 가족은 전단지를 돌리며 아테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아테나의 실종 기간이 일주일이 넘었을 무렵 코머시 가족에게 성탄절의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새벽 아테나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코머시는 당시 오전 2시 30분쯤 초인종 소리를 듣고 휴대전화에 연결된 보안 앱으로 현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점프를 하며 초인종을 누르는 아테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머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테나는 집으로 뛰어들어와 소파에서 반쯤 잠들었던 코머씨 아들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이들은 아테나가 실종됐던 기간인 9일간 받은 연락에 따르면 약 20마일을 왕복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오는 9일 워싱턴의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됩니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공식 장례 일정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오는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카터 센터로 운구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장례 기간 카터 센터와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 순차적으로 안치돼 일반 조문객을 맞습니다. 7일 오후 2시에는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당 중앙홀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9일 오전 10시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전 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례식 당일인 9일 연방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들의 임시 휴무 결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30일 2024년 11월 기존 주택 판매 가계약 지수가 전월 대비 2.2% 상승한 79.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4개월 연속 오르면서 2023년 2월 이래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10월 지수는 1.8% 상승한 77.3입니다. NAR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음에도 매수자가 매물 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선 0.9% 상승한다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1.3%포인트나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6.9% 뛰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와 남부, 서부가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동북부는 하락했습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선 4개 지역 전부 상승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남녀 신생아 이름은 각각 리암과 엠마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달 27일 출생증명서를 기반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 이름을 집계한 결과 남아는 리암, 여아는 엠마가 각각 1등을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리암은 2016년부터, 엠마는 2017년부터 줄곧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뉴욕시에 태어난 신생아는 총 98,389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11만 443명과 비교해 약 11% 줄었습니다. 맨하탄이 39,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이 22,297명, 퀸즈가 21,14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브롱스 1,613명, 스태튼 아일랜드 5,847명 순이었습니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17세 연하의 한국계 가수 앤더슨 팩과 불륜설에 휩싸였습니다. 연예 매체 TMZ 등은 머라이어 캐리와 앤더슨 팩이 지난 29일 콜로라도주의 휴양도시 아스펜의 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앤더슨 팩이 머라이어 캐리의 손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고 식당에서 나오는 사진과 영상도 곁들였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포착된 이후 열애설에 힘이 실렸습니다. 앤더슨 팩은 흑인 아버지와 한국계 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인 아내 제이린 장과 결혼 13년 만에 이혼 소송 중입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고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새해 첫날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